안녕하세요. 세포 언니 한지연입니다. 오늘은 남편들 바람 피고 나면 이 말 꼭 합니다. 오늘 그 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남편이 바람이 났다.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어이없다. 적반하장한다. 이런 얘기 말씀 많이 하세요. 이 적반하장을 하거나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들을 하는 이유는 본인들의 죄책감을 씻어내기 위한 말들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얘기들을 제가 좀 해드릴게요. 남편이 바람이 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실은 너한테 말 안 하고 살아서 그렇지 나 네가 어느 시점부터 싫었었어. 사실은 결혼식에 네가 지각했을 때부터 너랑 결혼이 깨고 싶었어 라든지, 아니면 신혼여행 간 첫날 아침에 네 얼굴을 봤을 때 나 그때부터 사실 네가 싫었어. 부를 수 없었을 뿐이야 라든지, 내가 낳고 싶어서 아기를 낳은 게 아니야. 네가 원하니까 낳았던 거지. 나는 원래 애 없는 결혼 생활을 원했어. 이런 말들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나는 원래 네가 싫었어 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이가 없죠. 그러면 애 둘 낳을 때까지, 셋 낳을 때까지 왜 얘기 안 하고 있다가 하필 이 시점에 얘기를 하냐고요. 그쵸?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이 되게 충격을 많이 받고, 또 두 번째로 이 여자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그 여자를 만났기 때문인 게 아니라 네가 싫은 것뿐이야 라는 중심되는 얘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어차피 우리 안 맞았잖아. 너랑 나랑 안 맞는다는 거 몰라?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랑 나랑 너무 안 맞아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여자랑 헤어져도 너랑은 안 살 거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집을 나가죠. 이 집을 나가는 속도가 걸리고 나서 집을 나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 바람핀 걸 걸리기 전에 나가는 경우는 정말 조용히 만나려고 하거나 자기가 죄책감 없이 나쁜 사람 되지 않고 이혼하려고 하는 계획하에 집을 나가는 분이 많으면, 이제 걸린 후에 집을 나가시는 분들은 어차피 내 자리를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애들에게도 좋은 아빠가 되기는 글렀고 너한테도 존경받고 사랑받기는 이제 끝났으니 이렇게 된 거 나 너랑 안 살겠다 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는 가정의 회복이잖아요. 그 마음의 안타까움을 제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 가정을 회복하기란 참 쉬운 일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여자랑 바람핀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바람핀 걸 절대 인정하지 않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진짜 바람이 아니었다. 정말 잠자리는 하지 않았다라고 끝까지 우기는 남자분들도 세상에 많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이제 유책 배우자분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유책 배우자 한 분이 이제 상담 오신 내담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같이 잤다고만 인정하지 말아라. 다 걸려본 친구들이 그것만 인정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고 해요. 이혼을 한다 그래도 유책 배우자로 이혼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자기들끼리 주고받았다. 선생님, 제가 끝까지 인정 안 할 생각이니까 저한테도 비밀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비밀을 지키냐고요? 그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게 비밀을 지켜야 될 때가 있고 지키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데, 그거를 판단해서 제가 다르게 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람핀 후 하는 말들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충격받지 않으셔도 되는 게, 그들도 그 말이 진심이라고 믿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안 맞았고 내가 나쁜 놈이어서 바람을 핀 게 아니라 이 상황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나쁜 선택을 한 거야 라고 본인에 대한 죄책감을 깎아내리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향한 비난이기보단 본인을 향한 비난을 멈추기 위한 몸부림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협박성의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너 이렇게 하면 생활비 끊을 거야 라든지 애들 학원비도 끊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조여오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잘못을 하고서 자기 죄책감을 멈추기 위해서 사실은 네가 싫었고 그 여자 때문이 아니고 이런 말은 넋이 나갔다 그러죠. 이게 머리가 뇌가 비어버린 상태라서 그런 말들에 대해서는 그냥 지켜보고 어떻게든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면 되는데, 경제적으로 쪼여와서 생활비를 끊겠다, 네가 계속 뒤를 파면 내가
바람 폈다는 사실을 네가 계속해서 말하고 다니거나 이러면은 생활비를 끊고 애들 학원비도 끊고 가스도 끊어버리고 막 이렇게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극히 드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20명 중에 1명 정도 아니면 열에 1명 정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케이스는 정말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죄책감을 씻어내기 위해다는 표현보다는 사실은 본인이 마음대로 하기 위한 거예요. 계속 바람도 피고 가정도 유지하고 싶은, 양손에 떡을 쥐고 싶은 욕심을 그런 식의 이제 경제적인 부분으로 아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생활비다라는 걸 알게 되면 그쪽으로 이제 쪼여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돈이 없는 분들보다 돈이 많은 분들이 더 이런 횡포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더 어이가 없는 거예요. 내 남편은 되게 부자인데 나는 가스가 끊기게 생겼어. 내 남편은 되게 부자인데 바람났다는 이유로 내 아이 학원을 끊어야 돼. 머리가 띵해 오는 거죠. 이럴 때는 진짜 옴짝달싹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혼을 많이 권하는 편인데요. 되도록이면 권하지 않는데, 이런 경우는 차라리 사실은 이혼을 하고 재산 분할과 양육비를 받는 쪽을 선택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 경제적으로 쪼임을 받다 보면 자아가 상실돼요. 여러분, 돈이 그렇게 돈 중요합니다. 돈을 떠나서 아이를 키우면서 생활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갑자기 경제적인 핍박에 놓이게 되면 자아가 상실돼요. 나만 참으면 되는 건가? 나만 좀 입 다물면 돈도 받을 수 있고 애들 건강하게 키울 수 있고 남편도 아빠 역할을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참아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내가 정말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놔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폭력, 이런 협박은 저는 용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에는 저는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뇌가 빈 건 맞지만 뇌가 빈 상태에서의 진실이죠. 그들은 잘못을 벗기 위한 최선을 다합니다. 바람을 피면 쓰레기가 되고 사회생활도 힘들어질 것 같고 내가 왠지 사회에서 고립될 것 같은 불안함이 생기거든요. 자기가 자기 자리를 잃어버리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순간은 그게 진실이라고 믿지 않고 본인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말을 하는 순간만큼은 그 말을 진심으로 들으셔야 돼요. 정신이 나간 상태의 진심이죠. 남편분들이 바람이 나면 나는 원래 네가 싫었고 그 여자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고 어차피 원래 우리 안 맞았고 그 여자랑 헤어졌던 너랑은 안 살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에 너무 충격받고 가정을 깨야 되겠다 말아야겠다 생각하실 때가 아니고, 바람을 걸린 후에는 이런 말들을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관계가 결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와중에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시고 더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이 상황을 잘 정리를 하셔야 가정도 회복할 수 있고 가정도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힘들 때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가정이 어떤 상황에서도 회복이 돼서 다시 행복한 가정으로 복원되시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오늘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